여러분, 요즘 모텔과 호텔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2025년 현재 법적 구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모텔이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호텔이 모텔식 대실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그 차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률을 많이 내야 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수익률의 구조 자체가 개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모텔과 호텔은 진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크기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장, 여관급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옛날에 브라운도트나 넘버 25 같은 나름의 브랜드 모텔, 20년 전에 IMT 모텔, 그때 당시를 풍미했던 좋은 럭셔리한 인테리어급의 모텔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는 많이 바뀐 새로운 럭셔리한 컨셉들이 요즘에 많이 나왔죠. 제가 하고 있는 기차 컨셉, 료칸, 만화방, 야외 노천탕 컨셉까지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거리 같은 느낌의 컨셉으로 꾸미고요. 스마트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호텔은 데이 유즈라는 독특한 단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한국말로 하면 대실이고 호텔을 낮에 즐긴다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숙박 수익률이 줄어들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좋은 호텔들도 많이 쓰고 있는 하나의 그런 패키지 구조가 됐습니다. 낮에 호텔을 즐기고 저녁에 나온다. 공간 대여업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2025년에 숙박업계 핵심 트렌드가 단기 이용 패키지로 모텔식 서비스가 호텔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2025년, 26년 전망, 숙박업계 핵심 트렌드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법적으로 호텔과 모텔은 도대체 무슨 차이냐? 첫 번째는 관광진흥법 때문에 모텔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그런데 1999년에 법 개정으로 모든 숙박업소가 호텔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모텔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저도 당산 호텔, 신당 호텔 이렇게 쓰고 싶은데 보면은 모텔급인 걸 알고 있잖아요. 왠지 호텔이라 그러면 뭔가 수영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조식도 주고 식당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느낌이니까 편의상 제가 모텔이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호텔이라고 쓰고 다른 데서는 호텔 5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구분 지어볼게요. 무궁화 1개, 2개, 3개, 4개, 5개, 별이가 무궁화가 별이 5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말하는 관광 호텔입니다. 저의 부산 매정도 센터 및 관광 호텔이에요. 관광 호텔은 부대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딱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관광 호텔은 체련장, 운동하는데 혹은 밥 먹는데 조식당, 회의장 이런 것들이 1개에서 2개 이상 있을 때를 관광 호텔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모텔이라고 부르는 상태들은 가서 특별한 걸 뭘 즐기지 않고 가서 찍고 자고 온다 까지가 모텔이라는 관점의 사이즈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저의 수강생들이나 제가 하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식사 혹은 부대 시설들이 있는 모텔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서로 같이 쓸 수 있다의 관점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더 레벨업하고 반대로 호텔 입장에서도 신라호텔 수영장 가야죠. 신라호텔 조식당 갈 수 있죠. 서로가 약간의 사이즈별로에 맞는 최대한의 융합을 하고 있는 그런 때에 와 있습니다. 이유는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시설 놀리면 뭐 하겠어요. 각자가 약간 그런 걸 할 수 있을까를 그런 걸 해도 돼,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점점 바뀌고 있죠. 하지만 관광 호텔이 여전히 대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 유즈 구조를 쓰는 거죠. 근데 신라 스테이는 대실이 있는데 내가 아는 비즈니스 호텔은 3시간만 대실이 되던데?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신라 스테이는 관광 호텔업이 아니고 일반 호텔업입니다. 그래서 L7이나 신라 스테이 이런 호텔들은 비즈니스 호텔 업종으로 영업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궁화 5개 이런 것들은 알고 보면 관광 호텔이다.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저의 호텔들은요 신라 스테이랑 싸우는 겁니다. 신라 스테이보다 더 좋은 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제 수강생들이 하는 패스포트 브랜드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인테리어도 빠방하게 넓고 안에 공간도 넓어요. 신라 스테이랑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차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관광 호텔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1성급부터 5성급까지 나뉘어져 있고요. 주로 시설 규모, 객실 수와 면적, 서비스 수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요. 5성급이 되려면 300객실 이상, 식음료 업장 3곳 이상, 홍연, 스시조, 아리아케 호텔 안에 식당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호텔 안에 그런 식음료장이 3개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평가 점수는 현장 700점 이상과 암행평가 300점, 암행어사 출도요 이런 몰래 가서 본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총 1000점 중에 900점 이상 맞아야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5성급 빡세죠. 뭐 우리가 할 건 아니니까 지식으로 알아두십시오. 1성급은 객실이 깨끗하고 조식을 먹을 수 있고 시설이 안전하다고 평가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과 서비스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호텔은 레스토랑, 수영장, 헬스장 같은 부대 시설 있죠.
모텔은 객실만 있죠. 혹은 저희 신촌처럼 지하에 뭐 공부할 수 있거나 프린트를 출력할 수 있거나 이런 것도 되고, 저희 대전 수강생 물건처럼 라면을 먹을 수 있거나 뭐 이 정도는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물론 여기에 스파나 테마형 객실을 넣고 있는데, 유독 제가 스파나 료칸 쪽을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많이 추천해 드리거든요. 이유는 단순한데 객단가를 높는데 이해할 수 있어요. 방 안에 스파가 있다고 해서 한 번에서 두 번 하고 나면 그럴 시간이 없죠. 자야죠. 물론 5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명목상 말했을 때 객단가를 높이는 효율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스파나 료칸 구조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모텔들도 이렇게 모던한 디자인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호텔과 비슷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MZ세대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진 찍을 수 있고 추억, 기억에 뭔가 남을 만한 그런 구조를 짜야 돼요. 파티룸이나 별채탕 이런 게 커플도 사진 찍기도 좋고 가족끼리 다니기도 좋은 이런 시설로 많이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 모텔 가면은 뒷문 따로 있고 차 들어갈 때 뭔가 차차차차 이렇게, 이 느낌이 그 모텔의 느낌인데,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밝고 긍정적인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요즘에 그 MZ세대에 맞는 구조입니다. 유휴 공간을 쓴다의 느낌과 유휴 공간을 팔아먹어서 전체 플러스 알파로 수익이 난다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수익을 더 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연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면바도 있고 팬룸도 있고 기차 컨셉도 있고 동굴 컨셉도 있고 모로노 컨셉도 있고 여러 가지 컨셉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 것을 인테리어 해주고 계시는 업체들과 진짜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성비를 맞추면서도 그 그림이 나오려고 알고 보면 여러 가지 머리를 많이 써주신 것 같아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모텔, 호텔이란 이름만으로 시설과 서비스 구분짓기보다는 관광 호텔이냐 일반 호텔 혹은 비즈니스 호텔이냐 라고 나누는 게 맞는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변화인데, 원래 이 모텔이라는 단어가 모터, 호텔의 합성어입니다. 자동차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이죠. 최초의 모텔이 192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등장했는데요. 자동차 여행으로 대륙 횡단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혹은 주차장이 딸린, 우리나라에는 무인텔이 있어요. 그 삐 하면 문 올라가서 차 놓고 들어가는 무인텔이 있습니다. 저렴하고 간편한 숙박시설이 필요해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텔은 미국에서 고속도로나 시외곽에 위치하고 이후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자동차 문화와 함께 성장했죠.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 화물차용 휴게소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주무시개도 있고 씻는 데도 있어요. 대륙은 모텔이 산업이 된 거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작으니까 화물차용 휴게소가 그걸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모텔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의 모텔은 미국이나 유럽의 그 대중적 숙박시설이던 모텔과 달리 러브 호텔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미지가 약간 이렇게 빠졌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IMT 모텔 했죠. 그게 테마 모텔 시대의 시작이었고요. 신촌, 이대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나왔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넘버 25, 브라운 도트 이런 럭셔리 모텔과 브랜드 모텔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죠. 현재는 모텔이 어느 정도 고급화 수준이 거의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화 됐고요. 사람들을 24시간 써야 되는 구조에서 덜 쓰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호텔 수준의 서비스급의 사이즈나 좀 더 옵션들이 많아진, 저는 진짜 그 사우나가 좋더라고요. 그 사우나하고 탕 들어갈 때가 진짜 모텔 같지 않은 서비스를 느끼면서 좀 다른 느낌을 받거든요. 호텔에서 느끼는 느낌이 아래로 내려온 거죠. 남산의 반얀트리 가보셨어요? 반얀트리가 뜬 이유도 객실 안에 욕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신당 당산 호텔에도 방 안에 욕조가 있는 식으로 고급 서비스에서 넘어온 거죠. 반얀트리 50만원, 100만원, 저희 호텔 20만원, 25만원. 좀 괜찮기도 하죠. 근데 반얀트리는 2명만 잘 수 있어요. 저희 호텔은 4명 잘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매력있죠. 이게 바로 저는 가치에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수영장이 딸린 호텔을 하는 게 아니라 수영장이 없이 이름이 호텔인 것으로 하는 것으로 투자를 잘하는 게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여러 업그레이드를 위한 발버둥, 그게 지금 거의 정점에 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수익률이 그 이상 되는 이유도 90년대, 2000년대의 호텔들보다 완전하게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들어온 2020년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호텔 산업 자체가 시대가 나뉘게 되는 그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게 되어서 하게 됐어요.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경쟁에서 도태되게 되고 결국은 매몰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저의 수강생들과 제가 매수하게 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모텔을 사서 호텔로 짜라잔 하고 객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로 진입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야 될 모텔 같은 호텔업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오늘은 호텔과 모텔의 차이점, 알고 보니까 관광 호텔과 일반 호텔, 비즈니스 호텔의 차이점이라는 거를 딱 이해하시겠죠? 모텔과 호텔은 이제 단순한 명칭의 차이가 아닌 투자금의 차이가, 여기는 몇백억, 여기는 몇십억, 이렇게 금액의 차이로 서비스의 질의 차이도 발생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모텔을 호텔로 바꾸는 이런 트렌드를 잘 이용한다면 부동산 투자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모든 모텔, 급들이 점점 호텔로 바뀔 건지 아니면은 시행으로 먹혀서 사라질 건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호텔 투자의 엔딩은 100% 리모델링을 안 할 수가 없는 시대로 완전하게 진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점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투자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수강생들과 저의 부동산 투자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드립니다.